2018년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2월 21일 수요일 동백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장미꽃 같은 하얀 장미꽃 같은 동백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이것이 동백입니다. 겨울을 견뎌내고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제 봄을 맞이하는 입춘이 지난 이 상태에서 동백꽃을 봅니다. 떨어진 동백꽃 잎입니다. 이렇게 노란 암술대가 있고 그 다음에 꽃잎이 하얗게 겹겹으로 피어있는 이 동백꽃을 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말살하려는 저 주사파 찬탈 대통령 임종석 문재인 저들로부터 이제 대한민국을 3월 1일 날 되찾아서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피워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2월 21일 수요일 조선일보입니다. 우리 하나된 최강질주 이것이 팀이다 라고 썼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심석희, 김예진, 김아랑, 최민정, 이유빈이 20일 3000m 계주 결성에서 금메달을 딴 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있다. 여자 쇼트트랙 팀은 이날 4분 07초 361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올림픽 3000m 계주에서 6번째 금메달을 따냈다.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에 이은 올림픽 2연패다. 장합니다. 잘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우승, 올림픽 2연패 최민정은 2관왕이 되었다. 여자 커링도 미국까지 꺾고 4강에 진출했다. 참 대단한 팀입니다. 한국 정부 돈 내면 부평창원 공장은 생존시키겠다. GM의 통첩장입니다. 군사는 누가 뭐래 해도 폐쇄한다. 부평창원 공장을 계속 살리느냐 마느냐는 한국 정부가 돈 내면 끌고 가겠다. 앵글 사장 군산 공장은 못 살린다. 2조여 원 출자 전환안도 전달했다. 그래서 그곳에서 2조여 원을 빼서 딴 데다가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청와대 보복관세 미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 미국과 협의 결렬된 과감히 대응하겠다. WTO 제소 이어 맞불 카드도 내겠다. 이게 경제 문외한 최저임금을 올려버리고 그리고 법인세도 올려버리고 경쟁력을 완전히 뒤처지게 만든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 간첩단이 벌이고 있는 이 나라 또 미국과 또 경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미 훈련 올림픽 끝나고 재개하겠다. 송영무 국방장관 패럴림픽 뒤에 일정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일정 발표는 NCND 긍정도 부정도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런 자세였으나 이제는 말한다라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월 올림픽 기간 중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발표한 이후 훈련 재개 여부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미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훈련 재연기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지금도 그 관측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팔면봉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동맹의 상징이라는 한미연합훈련 우여곡절 끝에 실시한다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말했는데 저것이 임종석 문재인이 그다음에 문정인이라고 하는 자가 남북정상회담에 또 미뤄지지 않을는지 이렇게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내부 갈등으로 경기망친 여 선수의 집단 비난,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번에 4점 단숨에 역전시킨 컬링 시스터스의 핫샷.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여자 컬링 선수단입니다. 4강 일찌감치 확정, 모레 준결승을 한다. 그래서 2게임이 남아있지만 예선전 관계없이 4강에 진출하는 그 성적을 얻었습니다. 4점 뽑아낸 마법의 샷을 보면 이게 뭐 당구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나를 빨강이 이제 미국 것인데 이걸 쳐내고 들어가면서
또 빨강 하나를 오른쪽 하단으로 쳐내서 4점을 따낸 그러한 쾌거를 이룬 겁니다. 참 이게 대단합니다. 상대보다 중앙에 가까운 스톤 4개 4점 내면 4점을 내면서 6대3으로 역전했다. 그래서 강호 미국을 물리쳤다. 미국의 2대3으로 뒤진 5엔드에 상대 스톤 2개 쳐내는 절묘한 샷으로 세계 1, 2, 4, 5위를 꺾고 연일 돌풍을 일으켰다. 한국 컬링에 더 큰 역사가 남길 것이다. 이게 일본에게만 패했고 나머지는 다 이겼는데 이긴 나라의 세계 랭킹이 1위, 2위, 4위, 5위를 꺾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쾌거입니다. 이 경북 의성 출신, 의성여고 출신 팀입니다. 호주선 노조 등살에 3사가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포드와 토요타와 GM이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고용 유연성 스페인엔 투자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볼스바겐, 르노, 포드 등이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로에선 한국 GM 운명 어떤 길로 갈지는 노사의 선택에 달렸다. 자, 그래서 이제 GM의 리더십은 군산 공장은 폐쇄한다. 부평과 창원에 있는 공장 살리려면 돈 내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호주 실적 나빠도 노조가 양보를 안 했다. 5만여 일자리가 증발했다. 이제 군산 노조도 그 모양으로 만들어냈는데 그놈들을 살리겠다고 임종석 문재인 이 주사파 이 대한민국을 반역하는 집단이 거기에다가 돈을 퍼주기를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망하면 망하게끔 해야지 노조가 정신을 차릴 텐데 이 노조공화국 노조의 배경으로 촛불 반란으로 집권한 가짜 대통령 찬탈 대통령 임종석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은 군산에도 돈을 퍼부어서 대한민국의 세금을 갖다 퍼부어서 이제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노조를 엎고서 계속 그 짓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봅니다. 보고도 모르면 니들은 개돼지다. 독일, 일본은 위기 때마다 구조조정, 타협, 경쟁력을 지키고 있다. 회사는 고용 유지에 힘을 쓰고 노조는 임금 삭감도 감내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고용이 유지되는데 군산의 노조는 이걸 하지 않고 또 이제 부평 공장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금으로 처음 막든지 아니면 폐쇄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GM과 우리 대한민국의 주사파 간첩 여적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정부 여당 또 추미애 이 간첩의 이 나라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동맹, 미국은 한미동맹에 따라서 미국의 군대를 대한민국에 이제 주둔시키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작전권을 가지고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이 미적되자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 종북 간첩단이 미적되자 미국은 단독으로라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송영무 장관이 NCND라서 못했지만 이제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문정인,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 간첩단의 생각과 이 양반의 생각이 일치해서 가는 것인지 이 양반을 하고 나중에 또 털어버리는 저 주사파 간첩단의 이것이 또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송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3월 하순쯤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조명균이 이놈은 김일성의 그 가면을 김일성의 가면이 아니다라고 하는 북한 노동당의 대변인이 된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것도 여정놈입니다. 이놈이 조명균은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합훈련 재개를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여적들을 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님 굳건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북 간첩단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는 여적의 충무공이 되지 말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송충무공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한미훈련 재개 결정 안팎 정해진 것 없다. 유보적이던 정부, 남북정상회담 여건 조성 어렵자 설 연휴 이후 기류변화 조짐을 보였다. 미 훈련 재연기 절대 불가 통보를 했고 4월 초쯤 예년 규모로 실시할 듯 이렇게 해서 미국이 이제는 참지 못하겠다. 이제는 니들이 반대할 것을 대봐라.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니들이 그거 할 수 있을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단독으로라도
연합훈련 아니면 단독훈련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신형 미사일 우리 군 현무2와 닮아 설계도 해킹설. 해킹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여적 간첩단들이 득식을 한데 그놈들이 다 빼내주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임종석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다 대한민국의 전산망을 다 통털이 해갖고 넘겨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카이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갔겠습니까? 다 들어가서 다 털었습니다. 이 종북 간첩단들이 다 털었습니다. 보고도 모르면 개, 돼지 인생, 김정은의 노예가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열병식 때 등장, 크기 모양 유사, 송국방 적용기술 달라 아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송영무, 당신 이렇게 말하고 저들을 두둔하면 조명균이 김일성이 가면 김일성 것 아니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개같은 놈들아. 청와대가 준비 중인 개헌안도 대통령 권한 축소는 외면하고 있다. 자문특위서 22가지 쟁점 의견 수렴하고 있다. 관련 항목은 2개뿐이다. 대통령 권한 축소 관련 항목은 22개 중에서 2개뿐이다. 그런데 22개 말고 숨겨져 있는 것이 더 있을 수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헌법자문특위 선정 개헌 쟁점 주요 내용 정부 형태 개편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 집정부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 5년 단임제 중 선택을 하겠다. 이러면서 슬그머니 사기 대통령, 찬탈 대통령,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4년 중임제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투표로 부적격 의원 파면시킨다. 기본권 신설, 생명권, 정보 기본권, 사회적 약자 기본권을 명시했다. 사회적 약자 기본권이 프롤레타리아 사람 중심을 가기 위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수도 규정 명시 여부, 헌법 전문 수정, 헌법 전문의 부마 항쟁,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 등 명시 여부, 5.18 민주화, 이게 웬 개떡 같은 5.18 민주화냐. 5.18은 지만원 박사가 밝힌 대로 북괴군 1200명이 내려와서 대한민국 전복 활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5.18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데 나는 234명의 개같은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 주는 것을 찬성함으로써 거기에 명단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5.18이 북괴군이 특수작전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한 작전이었다면 5.18 유공자들은 거기에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국회의원들 300명이 기어 들어가 있던 이런 놈들은 다 여적으로 대한민국에 항적하여 적국과 합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형법 93조로 다 죽여야 될 놈들이 바로 5.18 유공자 명단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포합니다. 공무원 노동 3권, 군인 등 일부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 3권 원칙적으로 허용할지 여부, 근로, 노동,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헌법상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명시하겠다. 참. 특별사명권 통제 정도만 해당된다. 감사원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고 문항은 구체적인 대안 제시하지 않아 여당 개헌안과 큰 차이가 없다. 세부 정보 없이 찬반 투표 붙이고 참고하겠다는 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반역의 조선, 반역의 동아, 반역의 중앙, 그다음에 방송 이놈들은 진짜 숨겨야 될 것은 숨겨주다가 어느 날 튀어나올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를 없애버리고 사람 중심, 프롤레타리아 중심, 인민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놈들 언론 50대 언론사 이놈들이 지금 북에 올라가서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김정일의 대남 통일 전선 전략에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후 이놈들은 반역의 언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바로잡히는 날 반역의 언론 50대사의 사주와 그리고 경영진들을 다 죽여버리는 노조의 임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 역사가 펼쳐져야만 나라가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주한미군 가족 동반 금지설 확산 4월 위기설 퍼지고 있다. 미국 MBC 방송 보도가 시발점이 됐다. 상원 의원 북에 대규모 공격된 지구가 목격 못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주한미군선 금지 지시가 없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만들어내고 있는데
매티스 장관은 서울에 피해가 없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매티스 장관이 매와 같은 눈으로 그 전쟁의 모든 국면을 검토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서 금지 지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전쟁을 불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또 종북 간첩단들이 또 그러한 언론사들이 흘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데 악감정 드러낸 팀 추월. 올림픽 전부터 노선영 연맹이 갈등을 빚었고 선수들 간 불화 그대로 생중계를 했고 온라인에서 나라망신 비난이 빗발을 쳤다. 김보름이 박지우의 국가대표 박탈하자 청와대 청원 하루 새 30만 명이 돌파했다. 김보름이 결승선 들어오고 난 뒤 노선영 뒤처진 걸 알았다 해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상에서는 이 거짓 가짜 이 회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팀 추월 여자대표팀 파문 1월 10일 빙상연맹 착오로 노선영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고 1월 24일 노선영 선수촌 퇴촌을 통보했습니다. 1월 26일 노선영 언론에 팀 훈련 제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1월 29일 러시아 선수 출전 불발로 노선영이 대표팀으로 복귀했습니다. 불과 10일서부터 19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2월 19일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과 떨어져 결승선을 통과했고 8개 팀 중 7위로 준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김보름이 박지우 인터뷰 논란 일었고 2월 20일 국가대표 박탈 청와대 청원 지금 4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 올림픽을 연 개최국으로서 이게 팀워크를 자랑하는 이 팀 경기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안타깝습니다. JTBC의 손석희가 재작년 2016년 10월 24일 날 태블릿 PC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반란, 촛불 구테타에 이것을 이제 불을 붙이고 임종석 문재인이가 편지지 투표지를 동원해 갖고 사기 부정 선거로 대통령이 돼 갖고 등극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상의 대통령이죠. 박근혜 사실상의 대통령이 2월 27일 날 구형을 한다고 합니다. 저 김수남의 이 반역의 검찰청장 김수남 당시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문무일이가 잡았지만 똑같은 놈이 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윤석열이 그다음에 이영렬이 이러한 놈들이 사기 탄핵에 가세를 해갖고 했던 것이 이제 재판부 10개월 만에 변론을 종결하고 국정농단 혐의 4달 말 선고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27년은 구형하고 3월 말에는 선고가 될 듯 하는데 234명의 국회의원, 이 개들, 영어로 DOGS, 요 놈들이 사기 탄핵을 했고 9명의 헌법 개판관, DOGS, 요 놈들이 박한철과 이정미와 또 이진성이를 포함한 이 개 같은 놈들이 헌법 84조 대통령은 임기 중 내란과 애환의 죄가 아니고서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 형사상의 소출을 받은 것이 지금 10개월 만에 이제 구형이 이루어지고 이제 선고가 될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 반역죄를 웅변하는 내용입니다. 이 234명의 국회의원 개들과 9명의 헌법 개판관 이 개들이 헌법 84조와 헌법 27조 사항 또 이 형사재판 중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대법원 판결까지죠.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한다. 이걸 위배하고서 박근혜 대통령 이제 10개월 만에 구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1심입니다. 이 개짓을 한 놈들이 234명의 국회의원 DOGS 9명의 헌법 개판관 이진성이를 포함한 개판관 DOGS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보고서도 모르면 니들은 개돼지 국민이다. 이 개돼지들아. 헌법 84조를 읽어봐라. 헌법 27조 사항을 읽어봐라. 이 개돼지들아. 매티스 판단에 맡겨진 한반도의 운명
미국의 국방장관입니다. 2003년도 이라크전 당시에는 2사단장이었나요? 해병 2사단장으로 별 2개를 달고 해병대 대원들을 이끌고 시가전에 참여했던 영웅입니다. 그리고 중부사령관직을 하면서 이제 이란과 이라크,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여기에서 중부군을 이끌었던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이분이 한반도의 운명을 맡았다 하는 얘기를 김명준이가 쓰고 있습니다. 논설위원 김창균이가 쓰고 있습니다. 북한 ICBM으로 미국 북핵 게임 변경. 국방부가 국무부 대신 주도권을 가졌다. 이제 옵션 중에 평화적 옵션을 갖고 있는 틸러슨보다는 이제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는 매티스가 주도권을 잡았다. 확실한 군사준비 태세가 돼야 된다. 전쟁 막는다는 매티스 신념, 전쟁을 하지 않고 이겨야 되겠다. 이것이 최대의 압박작전이죠. 매티스 신념. 한국 정부도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평화 공세를 하느라고 여념이 없다. 평화적 북핵 해결 가능해진다. 그래서 매티스에 맞춰야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CEO는 얼마 전 업무상 알고 지내는 인도네시아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 군사협력 차원에서 1월 23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3월 말 이후 한반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기띔해 주더라면서 당신 회사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고 묻더라는 것이다. 자, 1월 23일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월 27일 날 나흘 후에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이 하와이로 날아가서 매티스 장관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매티스 송영무 회담 나흘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인도네시아 측에 전달한 메시지 긴장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3월 말은 폼페이오 CIA 국장이 작년 10월 북한이 핵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했던 시기와 얼추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10월서부터 6개월을 더하니까 11, 12, 그 다음에 1, 2, 3월 말 정도와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죠. 매티스 장관은 1월 26일 하와이에서는 이제 하와이에 26일 날 매티스 장관이 갔고 27일 날 우리 송영무 장관과 회담을 했죠. 남북 간의 올림픽 대화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했고 지난 10일 로마에서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것이 좋은 신호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했다. 신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매티스 장관 정상회담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한미훈련 재개 시기를 3월 말쯤 밝힐 것이라며 매티스 장관과 합의한 사실을 밝힌 것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기류를 제대로 잇고 대응하는 것으로 보여 안심이 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믿는다면 북핵 문제가 군사적 출핵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비핵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과 확고하게 발을 맞추고 있다는 믿음을 매티스 장관에게 줘야 한다. 그것이 최대의 압박 작전입니다. 최대의 군사훈련 작전입니다. 최대 규모의 미 항모 전단과 그리고 잠수함 전단이 한반도에 배치돼서 최대의 압박 작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중국을 이제 우리 편에 끌어들이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시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해상 봉쇄가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공중 봉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북한이 항복하고 우리는 핵폐기 확실하고 컴플리트 완전하고 irreversible 되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verifiable 검증 가능한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핵폐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들고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임종석 문재인 니들은 개돼지다. 니들은 개돼지다. 이걸 모르면 위기 이대로 가면 전교조 교육감이 당선됩니다. 애국 시민들이 교추본에 가입하여 대규모 선거인단 투표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 선거인단 투표가 벌어지는가 봅니다. 후보에게 단일화를 요구하라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거대한 단일화 기구가 꼭 있어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애국 시민들이 구경만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이 촉급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3월 10일이 회원 가입 마감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이 우파의 대규모 결집을 이룰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기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시 우파 교육감 후보 단일화 결의대회가 2월 26일 날 오전 10시 반에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립니다. 경기도 우파 교육감 후보 단일화 결의대회가 3월 2일 금요일 날 열립니다. 신문 광고비를 꼭 도와주세요 하고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좋은 교육감 후보 추대 국민운동본부 정원식, 곽병선, 최열권, 박정수, 고영주, 이영우, 민정원 공동대표, 김진성, 이계성, 서경석, 김일두 이들이 나섰습니다. 사설입니다. 2월 21일 수요일 18년 북핵 앞의 한미 충돌 정상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20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다. 원내대표는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해 독불장군식이라고 했고 정책위 의장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전날 문재인이가 당당하고 결연한 대응을 주문하자 가세한 것이다. 청와대 경제수석도 나섰다. 과거 같으면 양국 담당 부처 수준에서 해결했을 통상 문제가 문재인 주사파 저 사기 찬탈 대통령과 정부 전체 여당에까지 여당 추미애 종북 간첩단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여당에까지 번졌다. 지금까지는 관심도 없는 듯 하다가 갑자기 벌어지는 일들이다. 통상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전후해 북한이 벌인 여러 일들을 환영했지만 미국은 납치라고 했다. 평양올림픽 따라서 하이제크를 당했다라고 했다. 맞죠? 펜스 미 부통령은 한국 정부가 북한 김여정, 김영남과 개막식 만찬 식탁에 함께 배치하자 자리에 앉지도 않고 행사장을 떠났다. 오랜 경험의 외교 전문가들도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한다. 북한이 던진 남북 정상회담 카드에 대해서도 한미 정부는 보는 시각이 달랐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 제재 발언과 조치를 연이어 내놓은 것은 그 이후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 아직은 확실치 않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이 평창 패럴림픽 이후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확인한 것은 다행이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남북 대화는 불가능하며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원칙을 천명하면 한미 간 벌어진 틈은 메워질 것이다. 비핵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이것을 따라서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 간첩단 정부가 이제 북한의 메시지를 날려달라라고 하는 연목 구호와도 같은 요청이 이 사설에 실린 것입니다. 오늘 25일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방한한다. 그에 앞서 문재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 기로에서 한미동맹이 견해차를 극복할 조짐만 보여도 북한, 중국은 전략적 계산을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GM 노조 기득권 안 버리면 국민 세금 한 푼도 줄 수 없다.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주사파 종북 간첩단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이렇게 할 것인가? 이것은 저는 연목 구호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임종석 문재인을 3월 1일 날 퇴진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에는 가망이 없습니다. 퇴진시킬 각오로 우리가 3월 1일 날 광화문에 모여야 됩니다. 부산과 대구와 울산과 대전과 여기에 다 모여야 됩니다. 인천에서 청와대는 어제 GM 공장이 폐쇄되는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예고했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6월 지방선거 때문인지 조급하게 서두른다는 느낌이다. 정말 시급한 것은 노조 철밥통을 깨 기업 경쟁력을 살리는 일이다. 그걸 없이는 세금을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임종석 문재인은 세금을 주겠다고 선예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동아일보 2월 21일 수요일 신문입니다. 하나대 달렸다. 모두를 제쳤다. 잘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우승, 올림픽 2연패 8차례 중 6번을 금을 땄다. 팀워크로 부담감 이기고 금자탑을 세웠다. 참 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GM 1조 원 자금 등 4가지 패키지 지원, 정부의 지난달 요구, 정부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어렵다. 이렇게 해서 GM에 특혜를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민 분노에 고개 숙인 여팀 추월, 뒤늦은 후회의 눈물, 예선 전 노선형 따돌리기 논란.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 두고 골인을 했다. 책임 미루는 듯한 인터뷰도 논란이다. 김 경기 신경 쓰느라 언니 못 챙겼다. 감독 함성탓 상황 전달이 안 됐다. 노선영 긴급 회견에 참석을 안 했다. 그래서 실패한 감독이 보입니다. 팀 추월을 제치고 부담감을 훌훌 떨치고 가장 높은 곳에 금메달을 차지한 우리 선수단이 보입니다. 10대 막내들 올림픽 끝나면 떡볶이 실컷 먹을래요. 또 체중도 관리해야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역사. 그래서 92년도 캐나다가 우승을 했고 94년도 릴레 한메르 한국이 우승했고 98년 나가노 한국이 우승했고 2002년도 솔트레이크 시티 한국이 우승했고 2006년도 토리노 한국이 우승했고 2010년도 밴쿠버는 중국이 가져갔고 2014년 소치 한국이 우승했고 2018년 평창 한국이 우승했다. 자랑스러운 이름이 김아랑, 김예진, 심석희, 이유빈이 최민정 이렇게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1번 주자 심석희 금빛 스타트를 했다. 폭행사건 상처 이겨내고 역주를 했다. 투톱 최민정 폭풍 질주로 마무리했다. 올림픽 앞두고 하루 10시간씩 훈련을 했다. 최민정 1500m 이어 이관왕이 되었다. 자랑스러운 여자 계주 선수들입니다. GM 구체적 투자 계획을 안 밝힌 채 신차 2종을 한국에 배정할 수도 있다. 앵걸 GM 사장 여야 지도부를 면담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치권 만난 GM 사장. 조건 맞으면 부평 창원 공장 생산은 하겠다. 당근 내밀며 정부 지원을 거듭 요구했다. 앵걸 한국서 사업 계속하고 싶다. 군산 공장 폐쇄 해고 없도록 노력하겠다. 본사 갑질 투명 회계는 언급을 피했다. 노조 이달 내 임협 타결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청와대 군산 고용위기 지역 지정해 지원을 하겠다. 미국과 세탁기 협의 결렬된 WTO에 제소하겠다. 세이프가드 조치에 결연한 대응, 철강도 WTO 분쟁 해결 절차 개시를 했고 군산 산업위기 지역으로도 지정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퍼서 노조의 고용을 이제 유지해주는 이 방안이 저 노조가 노조를 상전으로 안고 있는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이방카 방한 첫날 미 선수단 응원 북인권 개선 촉구 메시지를 밝혔다 해서 이방카가 트럼프 대통령의 장년대 이제 또 백악관 고문직도 맡고 있죠. 23일 방한 3박 4일 일정은 스키 종목 관전할 듯하고 직접 탈 수도 있다. 탈북 여성들과 면담도 검토하고 직접적 대북 압박 발언은 자제할 듯하다. 자제할 수도 있겠죠. 송영무 미 사드 기지 비용 부담 요구 가능성이 있다. 국방위 답변서 현실화 우려 첫 언급을 했다. 한미연합훈련 시기 4월 이전으로 발표하고 한미 발표 전엔 NCND 하기로 했다. 그래서 미국의 사드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치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돈 내라. 한기까지도 우리가 빼나갈 수도 있다라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일 북미사일 대비 대규모 연합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16일부터 23일까지 추적 파괴훈련, 이지스함 발적 등 MD 전력을 총동원하려고 한답니다. MD는 미슬 디펜스라서 이제 미슬 디펜스 이 능력이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냐면은 2008년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은 태평양을 건너오는 핵에 대해서는 600기까지 동시에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은 아마 1000기 이상도 동시에 날아오는 것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미국의 북미사령부는 방공사령부입니다. 미사일을 방어하는 북미사령부 사령관이 의회에 나가서 또 예산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완전한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 것이 어제 지난주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동아일보 2018년 2월 21일 수요일자 사설입니다. 한미연합훈련 NCND 북에 그릇된 신호 줘서는 안 된다. NCND는 긍정도 아니하고 부정도 아니한다 라는 뜻이죠.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애매한 태도 탓에 벌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론, 미군 전략자산 전개 축소 같은 규모 조절론이 나온다. 이러니 제3자인 일본까지 주제넘게 예정대로 진행하라고 나서는 것이다. 연합훈련을 둘러싼 동맹의 균열은 없는지도 우려스럽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동맹 강화와 침략 억제를 위해 매년 주의소 연습 2차례, 키 리졸브, 을지 프리덤 가디언과 야외 기동 연습, 독수리 훈련 1차례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어제도 한미 동맹에는 1mm도 오차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과연 그런지 3월 말까지 마냥 기다려야 하는가 쓰고 있습니다. 260만 원짜리 평창 패딩 세트 공짜로 받은 의원들. 대한체육회가 평창 겨울올림픽을 맞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상당수 의원에게 패딩 신발 등으로 구성된 1인당 최고 260만 원 상당의 선수단복을 선물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켈레톤 경기장 제한구역 입장 논란을 불러일으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동료 의원에게 빌려 입었다는 흰색 롱패딩이 그 선물 세트였다. 고가의 선물을 덥석받은 의원들의 양식은 더더욱 실망스럽다. 일부 의원은 세트 전체가 아니라 패딩만 받았다고 해명하고 교문위는 어제 올림픽 폐막 후 반납을 검토하겠다고 뒤늦게 무마에 나섰으나 궁색하기 짝이 없다. 교문위원 28명 가운데 선수 사기 진작을 위해 실제로 평창을 누빈 의원이 얼마나 될까? 일체감 함양을 위해 꼭 필요했다면 대한체육회와 상의회 자비로 구입했어야 마땅하다. 평창올림픽에 간접 고용된 환경미화원들은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하루 2교대로 9시간씩 야외 근무를 하고 있다. 방한복 방한하는커녕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옷은 미화원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검은색 나일론 조끼가 전부라고 한다. 이 개같은 짓을 234명 헌법 84조와 27조 사항을 위배하고 박근혜 대통령, 죄가 아직도 정하여지지 않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파면에 이르게 한 234명 국회의원들 이 개들이 하는 짓을 여기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개들은 대한민국이 바로 세워지는 날 이제 국회 그 잔디밭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될 놈들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국민들은 또한 외쳐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땅굴에 대비하라는 광고가 나가겠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님, 정경두 합참의장님, 땅굴에 대비하는 것이 당신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 하시고 전군에 땅굴에 대비하라고 하는 작전명령, 경계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면 너희들은 여적이다. 너희들은 대한민국을 복에다 넘겨주는 여적이다. 송영무, 정경두, 니들이 이 짓을 하지 않으면, 이 의로운 일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여적이다. 이제 선제 공격, 불시에 선제 공격이 개시되면 대한민국의 땅굴로 북해군이 들어옵니다.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해군은 땅굴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휴전선 인근이 아니라 부산, 거제도, 제주도까지 땅굴로 들어와서 이제 기어 나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유튜브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친애하는 군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 왜 문재인과 임종석이 땅굴로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각 군과 예비군 및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서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불시 선제 공격의 경우 이제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해군 땅굴 침투에 대비해야 나라를 살리니까 땅굴 침투 병력 규모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번 각급 주의소 벙커 및 군 예비군 탄약고의 지하 벽면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급 부대, 본부 건물의 지하실, 지하주차장,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부대가 있으면 인근 500m 내지 1km 이 인근에서 땅굴을 파고서 기어 나와서 밤에 기습 공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보초를 세우는 일은 부대 자위권 차원에서 당신들의 몫입니다. 각급 관공서, 경찰서의 지하주차장 및 주변 야산을 폭파, 굴착하고 나오는 경우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 지방정부, 대기업 고층 빌딩 및 대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예비군들 대비해야 됩니다. 지하철역 벽면을 폭파하고 나오는 경우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님과 정경도 합참의장님, 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기무사령관들이 여기에 동참해주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세우는 날 총살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적죄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각급 군, 예비군, 경찰, 지휘관 참모 여러분은 각급 부대를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서 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1심입니다. 이 개짓을 한 놈들이 234명의 국회의원 DOGS 9명의 헌법개판관 이진성이를 포함한 개판관 DOGS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보고서도 모르면 니들은 개돼지 국민이다. 이 개돼지들아. 헌법 84조를 읽어봐라. 헌법 27조 사항을 읽어봐라. 이 개돼지들아. 매티스 판단에 맡겨진 한반도의 운명, 미국의 국방장관입니다. 2003년도 이라크전 당시에는 2사단장이었나요? 해병 2사단장으로 별 2개를 달고 해병대 대원들을 이끌고 시가전에 참여했던 영웅입니다. 그리고 중부사령관직을 하면서 이제 이란과 이라크,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여기에서 중부군을 이끌었던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이분이 한반도의 운명을 맡았다 하는 얘기를 김명준이가 쓰고 있습니다. 논설위원 김창균이가 쓰고 있습니다. 북한 ICBM으로 미국 북핵 게임 변경, 국방부가 국무부 대신 주도권을 가졌다. 이제 옵션 중에 평화적 옵션을 갖고 있는 틸러슨보다는 이제 군사적 옵션을 갖고 있는 매티스가 주도권을 잡았다. 확실한 군사준비 태세가 돼야 된다. 전쟁 막는다는 매티스 신념, 전쟁을 하지 않고 이겨야 되겠다. 이것이 최대의 압박작전이죠. 매티스 신념. 한국 정부도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평화 공세를 하느라고 여념이 없다. 평화적 북핵 해결 가능해진다. 그래서 매티스에 맞춰야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CEO는 얼마 전 업무상 알고 지내는 인도네시아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 군사협력 차원에서 1월 23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3월 말 이후 한반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기띔해 주더라면서 당신 회사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고 묻더라는 것이다. 자, 1월 23일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월 27일 날 나흘 후에 우리 송영무 국방장관이 하와이로 날아가서 매티스 장관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매티스 송영무 회담 나흘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이 인도네시아 측에 전달한 메시지 긴장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3월 말은 폼페이오 CIA 국장이 작년 10월 북한이 핵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했던 시기와 얼추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10월서부터 6개월을 더하니까 10, 11, 12, 그 다음에 1, 2, 3월 말 정도와 맞아떨어진다는 것이죠. 매티스 장관은 1월 26일 하와이에서는 이제 하와이에 26일 날 매티스 장관이 갔고 27일 날 우리 송영무 장관과 회담을 했죠. 남북 간의 올림픽 대화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했고 지난 10일 로마에서는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것이 좋은 신호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했다. 신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매티스 장관 정상회담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면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송영무 국방장관은 한미훈련 재개 시기를 3월 말쯤 밝힐 것이라며 매티스 장관과 합의한 사실을 밝힌 것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기류를 제대로 잇고 대응하는 것으로 보여 안심이 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믿는다면 북핵 문제가 군사적 출핵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비핵화를 위해 한국이 미국과 확고하게 발을 맞추고 있다는 믿음을 매티스 장관에게 줘야 한다. 그것이 최대의 압박 작전입니다. 최대의 군사훈련 작전입니다. 최대 규모의 미 항모 전단과 그리고 잠수함 전단이 한반도에 배치돼서 최대의 압박 작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중국을 이제 우리 편에 끌어들이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시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해상 봉쇄가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공중 봉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북한이 항복하고 우리는 핵폐기 확실하고 컴플리트 완전하고
irreversible, 되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verifiable, 검증 가능한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핵 폐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들고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설 연휴 이후 기류변화 조짐을 보였다. 미 훈련 재연기 절대 불가 통보를 했고 4월 초쯤 예년 규모로 실시할 듯 이렇게 해서 미국이 이제는 참지 못하겠다. 이제는 니들이 반대할 것을 대봐라.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니들이 그거 할 수 있을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단독으로라도 연합훈련 아니면 단독훈련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신형 미사일 우리 군 현무2와 닮아 설계도 해킹설. 해킹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여적 간첩단들이 득식을 한데 그놈들이 다 빼내주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임종석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다 대한민국의 전산망을 다 통털이 해갖고 넘겨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카이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갔겠습니까? 다 들어가서 다 털었습니다. 이 종북 간첩단들이 다 털었습니다. 보고도 모르면 개, 돼지 인생, 김정은의 노예가 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열병식 때 등장, 크기 모양 유사, 송국방 적용기술 달라 아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송영무, 당신 이렇게 말하고 저들을 두둔하면 조명균이 김일성이 가면 김일성 것 아니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개같은 놈들아. 청와대가 준비 중인 개헌안도 대통령 권한 축소는 외면하고 있다. 자문특위서 22가지 쟁점 의견 수렴하고 있다. 관련 항목은 2개뿐이다. 대통령 권한 축소 관련 항목은 22개 중에서 2개뿐이다. 그런데 22개 말고 숨겨져 있는 것이 더 있을 수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헌법자문특위 선정개헌 쟁점 주요 내용 정부 형태 개편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 집정부제 의원 내각제 대통령 5년 단임제 중 선택을 하겠다. 이러면서 슬그머니 사기 대통령, 찬탈 대통령,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4년 중임제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투표로 부적격 의원 파면시킨다. 기본권 신설, 생명권, 정보 기본권, 사회적 약자 기본권을 명시했다. 사회적 약자 기본권이 프롤레타리아 사람 중심을 가기 위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수도 규정 명시 여부, 헌법 전문 수정, 헌법 전문의 부마 항쟁,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 등 명시 여부, 5.18 민주화, 이게 웬 개떡 같은 5.18 민주화냐. 5.18은 지만원 박사가 밝힌 대로 북괴군 1200명이 내려와서 대한민국 전복 활동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5.18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데 나는 234명의 개같은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 주는 것을 찬성함으로써 거기에 명단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5.18이 북괴군이 특수작전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한 작전이었다면 5.18 유공자들은 거기에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국회의원들 300명이 기어 들어가 있던 이런 놈들은 다 여적으로 대한민국에 항적하여 적국과 합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형법 93조로 다 죽여야 될 놈들이 바로 5.18 유공자 명단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포합니다. 공무원 노동 3권, 군인 등 일부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 3권 원칙적으로 허용할지 여부, 근로, 노동,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헌법상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명시하겠다. 참. 특별사명권 통제 정도만 해당된다. 감사원 직무 독립성을 강화하고 문항은 구체적인 대안 제시하지 않아 여당 개헌안과 큰 차이가 없다. 세부 정보 없이 찬반 투표 붙이고 참고하겠다는 건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반역의 조선, 반역의 동아, 반역의 중앙, 그다음에 방송 이놈들은 진짜 숨겨야 될 것은 숨겨주다가 어느 날 튀어나올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를 없애버리고 사람 중심, 프롤레타리아 중심, 인민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기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놈들 언론 50대 언론사 이놈들이 지금 북에 올라가서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김정일의 대남 통일 전선 전략에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후 이놈들은 반역의 언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바로잡히는 날 반역의 언론 50대사의 사주와 그리고 경영진들을 다 죽여버리는 노조의 임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 역사가 펼쳐져야만 나라가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2018년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2월 21일 수요일 동백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장미꽃 같은, 하얀 장미꽃 같은 동백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이것이 동백입니다. 겨울을 견뎌내고 이렇게 피었습니다. 이제 봄을 맞이하는 입춘이 지난 이 상태에서 동백꽃을 봅니다. 떨어진 동백꽃 잎입니다. 이렇게 노란 암술대가 있고 그 다음에 꽃잎이 하얗게 겹겹으로 피어있는 이 동백꽃을 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말살하려는 저 주사파 찬탈 대통령 임종석 문재인 저들로부터 이제 대한민국을 3월 1일 날 되찾아서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아름답게 피워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2월 21일 수요일 조선일보입니다. 우리 하나된 최강질주 이것이 팀이다 라고 썼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심석희, 김예진, 김아랑, 최민정, 이유빈이 20일 3000m 계주 결성에서 금메달을 딴 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있다. 여자 쇼트트랙 팀은 이날 4분 07초 361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올림픽 3000m 계주에서 6번째 금메달을 따냈다.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에 이은 올림픽 2연패다. 장합니다. 잘했습니다.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 우승, 올림픽 2연패 최민정은 2관왕이 되었다. 여자 컬링도 미국까지 꺾고 4강에 진출했다. 참 대단한 팀입니다. 한국 정부 돈 내면 부평창원 공장은 생존시키겠다. GM의 통첩장입니다. 군사는 누가 뭐래 해도 폐쇄한다. 부평창원 공장을 계속 살리느냐 마느냐는 한국 정부가 돈 내면 끌고 가겠다. 앵글 사장 군산 공장은 못 살린다. 2조 여원 출자 전환안도 전달했다. 그래서 그곳에서 2조 여원을 빼서 딴 데다가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청와대 보복관세 미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 미국과 협의 결렬된 과감히 대응하겠다. WTO 제소 이어 맞불 카드도 내겠다. 이게 경제 문외한 최저임금을 올려버리고 그리고 법인세도 올려버리고 경제 경쟁력을 완전히 뒤처지게 만든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 간첩단이 벌이고 있는 이 나라 또 경제 미국과 또 경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미 훈련 올림픽 끝나고 재개하겠다. 송영무 국방장관 패럴림픽 뒤에 일정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일정 발표는 NCND 긍정도 부정도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런 자세였으나 이제는 말한다라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1월 올림픽 기간 중 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발표한 이후 훈련 재개 여부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미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훈련 재연기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지금도 그 관측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팔면봉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동맹의 상징이라는 한미연합훈련 우여곡절 끝에 실시한다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말했는데 저것이 임종석 문재인이 그다음에 문정인이라고 하는 자가 남북정상회담에 또 미뤄지지 않을는지 이렇게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내부 갈등으로 경기망친 여 선수의 집단 비난,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번에 4점 단숨에 역전시킨 컬링 시스터스의 핫샷.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여자 컬링 선수단입니다. 4강 일찌감치 확정, 모레 준결승을 한다. 그래서 2게임이 남아있지만 예선전 관계없이 4강에 진출하는 그 성적을 얻었습니다. 4점 뽑아낸 마법의 샷을 보면 이게 뭐 당구하고 주한미군 가족 동반 금지설 확산 4월 위기설 퍼지고 있다.
미국 MBC 방송 보도가 시발점이 됐다. 상원 의원 북에 대규모 공격된 지구가 목격 못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주한미군선 금지 지시가 없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만들어내고 있는데 매티스 장관은 서울에 피해가 없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매티스 장관이 매와 같은 눈으로 그 전쟁의 모든 국면을 검토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서 금지 지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전쟁을 불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또 종북 간첩단들이 또 그러한 언론사들이 흘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데 악감정 드러낸 팀 추월. 올림픽 전부터 노선영 연맹이 갈등을 빚었고 선수들 간 불화 그대로 생중계를 했고 온라인에서 나라망신 비난이 빗발을 쳤다. 김보름이 박지우의 국가대표 박탈하자 청와대 청원 하루 새 30만 명이 돌파했다. 김보름이 결승선 들어오고 난 뒤 노선영 뒤처진 걸 알았다 해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상에서는 이 거짓 가짜 이 회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팀 추월 여자대표팀 파문 1월 10일 빙상연맹 착오로 노선영 올림픽 출전이 무산됐고 1월 24일 노선영 선수촌 퇴촌을 통보했습니다. 1월 26일 노선영 언론에 팀 훈련 제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1월 29일 러시아 선수 출전 불발로 노선영이 대표팀으로 복귀했습니다. 불과 10일서부터 19일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2월 19일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과 떨어져 결승선을 통과했고 8개 팀 중 7위로 준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김보름이 박지우 인터뷰 논란 일었고 2월 20일 국가대표 박탈 청와대 청원 지금 4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 올림픽을 연 개최국으로서 이게 팀워크를 자랑하는 이 팀 경기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안타깝습니다. JTBC의 손석희가 재작년 2016년 10월 24일 날 태블릿 PC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반란, 촛불 쿠데타에 이것을 이제 불을 붙이고 임종석 문재인이가 편지지 투표지를 동원해 갖고 사기 부정 선거로 대통령이 돼 갖고 등극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상의 대통령이죠. 박근혜 사실상의 대통령이 2월 27일 날 구형을 한다고 합니다. 저 김수남의 이 반역의 검찰청장 김수남 당시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문무일이가 잡았지만 똑같은 놈이 자리에 앉았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윤석열이 그다음에 이영렬이 이러한 놈들이 사기 탄핵에 가세를 해갖고 했던 것이 이제 재판부 10개월 만에 변론을 종결하고 국정농단 혐의 4달 말 선고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27날은 구형하고 3월 말에는 선고가 될 듯 하는데 234명의 국회의원, 이 개들, 영어로 DOGS, 요 놈들이 사기 탄핵을 했고 9명의 헌법 개판관, DOGS, 요 놈들이 박한철과 이정미와 또 이진성이를 포함한 이 개 같은 놈들이 헌법 84조 대통령은 임기 중 내란과 애환의 죄가 아니고서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 형사상의 소출을 받은 것이 지금 10개월 만에 이제 구형이 이루어지고 이제 선고가 될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 반역죄를 웅변하는 내용입니다. 이 234명의 국회의원 개들과 9명의 헌법 개판관 이 개들이 헌법 84조와 헌법 27조 사항 또 이 형사재판 중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대법원 판결까지죠.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한다. 이걸 위배하고서 박근혜 대통령 이제 10개월 만에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나를 빨강이 이제 미국 것인데 이걸 쳐내고 들어가면서 또 빨강 하나를 오른쪽 하단으로 쳐내서 4점을 따낸
그러한 쾌거를 이룬 겁니다. 참 이게 대단합니다. 상대보다 중앙에 가까운 스톤 4개 4점을 내면서 6대3으로 역전했다. 그래서 강호 미국을 물리쳤다. 미국의 2대3으로 뒤진 5엔드에 상대 스톤 2개 쳐내는 절묘한 샷으로 세계 1, 2, 4, 5위를 꺾고 연일 돌풍을 일으켰다. 한국 컬링에 더 큰 역사가 남길 것이다. 이게 일본에게만 패했고 나머지는 다 이겼는데 이긴 나라의 세계 랭킹이 1위, 2위, 4위, 5위를 꺾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쾌거입니다. 이 경북 의성 출신, 의성여고 출신 팀입니다. 호주선 노조 등살에 3사가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포드와 토요타와 GM이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고용 유연성 스페인엔 투자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폴스바겐, 르노, 포드 등이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로에선 한국 GM 운명 어떤 길로 갈지는 노사의 선택에 달렸다. 자, 그래서 이제 GM의 리더십은 군산 공장은 폐쇄한다. 부평과 창원에 있는 공장 살리려면 돈 내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호주 실적 나빠도 노조가 양보를 안 했다. 5만여 일자리가 증발했다. 이제 군산 노조도 그 모양으로 만들어냈는데 그놈들을 살리겠다고 임종석 문재인 이 주사파 이 대한민국을 반역하는 집단이 거기에다가 돈을 퍼주기를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망하면 망하게끔 해야지 노조가 정신을 차릴 텐데 이 노조공화국 노조의 배경으로 촛불 반란으로 집권한 가짜 대통령 찬탈 대통령 임종석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은 군산에도 돈을 퍼부어서 대한민국의 세금을 갖다 퍼부어서 이제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노조를 엎어서 계속 그 짓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봅니다. 보고도 모르면 니들은 개돼지다. 독일, 일본은 위기 때마다 구조조정, 타협, 경쟁력을 지키고 있다. 회사는 고용 유지에 힘을 쓰고 노조는 임금 삭감도 감내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고용이 유지되는데 군산의 노조는 이걸 하지 않고 또 이제 부평 공장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금으로 처음 막든지 아니면 폐쇄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GM과 우리 대한민국의 주사파 간첩 여적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정부 여당 또 추미애 이 간첩에 이 나라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동맹, 미국은 한미동맹에 따라서 미국의 군대를 대한민국에 이제 주둔시키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작전권을 가지고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이 미적되자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 종북 간첩단이 미적되자 미국은 단독으로라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송영무 장관이 NCND라서 못했지만 이제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문정인 임종석 문재인 주사파 간첩단의 생각과 이 양반의 생각이 일치해서 가는 것인지 이 양반을 하고 나중에 또 털어버리는 저 주사파 간첩단의 이것이 또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송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일정을 3월 하순쯤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조명균이 이놈은 김일성의 그 가면을 김일성의 가면이 아니다라고 하는 북한 노동당의 대변인이 된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것도 여정놈입니다. 이놈이 조명균은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합훈련 재개를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여적들을 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님 굳건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북 간첩단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는 여적의 충무공이 되지 말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송충무공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한미훈련 재개 결정 안팎 정해진 것 없다. 유보적이던 정부 남북정상회담 여건 조성 어렵다.